국회 본회의에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성 의원이 기재위원장을 맡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대선 댓글 조작과 극우정치 편향 교육 사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정청래, 박찬대 후보 간 맞대결로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사제문과 새 출발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외환협의 입증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구속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삼선의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헌정사상 첫 여성 기재위원장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유례없는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삼선의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해 기재위원장직을 사직한 데에 따른 겁니다. 신임 임 기재위원장은 숫자 논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균형 잡힌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0도에 육박하는 이상기온에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후를 살려나가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당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래서 우리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잘 대응하는 그런 정책과 또 실천 활동을 잘 꾸려야 될 때입니다. 이 밖에 우 의장은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각별한 조치를 정부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고 댓글 조작 의혹과 극우 교육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문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극우 세력을 양성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서 조치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이 전두환 명예회복 추진 TF를 꾸렸던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리박스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전두환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TF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참석자로 손효숙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전두환 정권과 관련해 모든 대통령은 공과가 있고 학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한 적 없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 대표를 교육부 자문위원에 추천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은 리박스쿨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문위원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3자 추천 검토와 외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검증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첫 단추를 끼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2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때 활용했던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탄핵 소추단 단장을 맡았던 점을 부각한 정청래 후보. 여전히 내란과의 전쟁 중인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개혁 당대표로서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10대 혁신 공약도 발표했는데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3대 개혁 추석 전 마무리, 그리고 전당대회 1인 1표제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유세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진짜는 박찬대, 지금은 박찬대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을 운영하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강조한 박 후보. 검증된 리더십과 유능한 개혁 정치로 당정대와의 호흡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함께 개혁 법안을 성안에 통과시켰습니다. 함께 비상계엄을 대비하고 막았으며 윤석열 탄핵을 성공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당원 주권 시대를 이끌고 내란 종식 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황명선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꼽고 이 내용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약속하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혁신위는 제1호 안건으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당대표 강제 퇴출 등 그동안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죄문과 약속을 당원 당규 제1첫장에 새겨 적겠다고 했습니다. 체질과 당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이미 방향을 천명을 했습니다. 당의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정당,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새 출발을 위한 약속도 내놨습니다.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하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당원 투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혁신위는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혁신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당원 당규 명시를 위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 규정이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는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된 지 124일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계엄군을 앞세워 국회를 침탈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은 국가반역 외환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로 내란 수괴와 일당을 하루빨리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화되고 있는 특검 수사를 향해선 정권이 정치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방지특별법 추진과 특검 TF 출범 등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공기자와 함께 오늘 새벽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넉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영장 심사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51일 만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아 취소 결정을 받은 뒤 풀려난 바 있는데요. 불과 124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와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특검은 관계자들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면서 회유와 압박 가능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서 영향력 행사도 어렵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서 각자 170여 쪽에 달하는 PPT를 준비해서 6시간가량 공방을 벌였고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변론했지만요. 법원은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포함된 직권남용, 수사 방해 등의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오늘 오전 예정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봐야겠죠.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안타깝고 이게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어질 특검 수사의 당부를 또 국민의힘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엄중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과 국민의 삶은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 완성될 거라면서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훼손된 민주주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는데요. 우 의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예정된 수순이다,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향해 진행되자 지도부에선 대응 TF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TF를 발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조금 전에 마감이 되면서 이 당권 레이스 막에 올랐는데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은 일하셔라, 나는 싸우겠다, 싸우는 대표를, 그리고 박찬대 후보는 뭐 싸움만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현재를 전시체제로 규정하고 당대표가 되면 더 강력한 민주당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이 각오를 다졌고요. 이 공약으로는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등 당원 주권 정당과 열린 공천 시스템 등을 발표했습니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후보는 충북을 찾았는데 핵심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박찬대 후보는 당정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 단 한 번의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 후보는 말로 싸움만 하기보단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박 후보 어제 이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사무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는 이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로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이 권리당원 민심과 의원들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 전당대회까지는 3주가량 남은 가운데 이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일정도 조만간 나올 것 같죠. 당 안팎의 당권 주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조경태, 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에 이어서 이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 인선 불수용을 이유로 사퇴한 뒤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안철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 당원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안 의원은 당심 80, 민심 20으로 진행되는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국민 표심을 50에서 70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조경태 의원은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하듯 혁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적 쇄신위원회를 당 상설 기구로 설치해서 인적 청산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장동혁 의원은 당대표 출마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서 청산이 아니라 이 107명이 하나가 되는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최근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고 지역 등을 찾아가면서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친한계 내부에서도 나가야 한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이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개최 날짜는요 8월 19일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또 문 의원을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장에, 유 의원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밖에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는 내용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해서 국회 운영개선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문금주 대변인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 주재로 열리는 당정 실무협의회,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정 실무협의회에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현장 근로자와 취약계층 안전 문제, 그리고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부동산과 건강보험 등 제도 전반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일 부동산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미나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이에 따른 내국인의 불이익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외국인이 포함된 채무탕감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외국인 혜택을 점검하는 세미나도 연이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당대표 후보에 이 의원이 최고위원회 7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단독 2후보로 당대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치러지며 이 의원은 최소 30%의 찬성 득표율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7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불편한 동거 끝입니다. 그간 국회 상임위에서의 설전을 비롯해 정치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그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발단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발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를 주장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의 이유에 대한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새 정부의 뜻에 맞게 좀 처신을 해줬던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악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를 목표를 두고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일부러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가장 중립성 또 도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밝히면서도 현행법상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인 만큼 남아있는 동안 충실할 것이라면서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에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 폭주를 했었죠. 그런 앞에 상황을 다 빼버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말만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임기 보장되고 또 본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민주정부라고 저는 봅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과 현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동거 속
국무회의 배제 결정과 여당의 자진 사퇴 촉구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자기정치 의혹까지 이번 국무회의 배제를 둘러싼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청문 정국 전초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뜨거워지는 분위기인데요. 내각의 조속한 구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행정 역량을 검증하는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앞서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 거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 거부 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충격에 휩싸이고 있고요. 공식된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소위 자기를 증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김민석 총리 때부터 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후보들이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 한다는 말은 본인들이 해명할 자료도 없고 해명할 자신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너무 당권 투쟁에만 매몰돼 있고 본인들 스스로 좀 자정작용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스스로 검증의 대상이 됐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맹공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퇴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교 대학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습니다. 오타까지 그대로 뺏겼은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낙마 1호 대상으로 꼽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비롯해서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진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번째 한번 낙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표절률이라는 게 겨우 4%였어요. 4%. 그거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논문 몇 개를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다 그냥 통째로 붙인 부분이 많아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준비하시는 수많은 국민들 이거 절대 용납 못하실 겁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진숙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이 가능할 거란 낙관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달아오른 여야 간 전초전이 실전에선 어떤 공방으로 펼쳐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 주도권을 주게 된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3대 특검의 또 어떤 그 수사에 탄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권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먼저 성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윤석열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지금 전직 대통령인데 다시 구속이 된 거죠. 네.
어쨌든 뭐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최초의 대통령,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좀 빨리 몰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굉장히 좀 착잡하더라고요. 네. 뭐 한 시대가 좀 정리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정치권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좀 별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가, 뭐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노출됐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손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잘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일은 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국민 시선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지금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뭐 정부 여당은 또 정부 여당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3개가 다 이제 수사를 진척시키는데 목표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네. 최종 목표가 이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든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 여기에 이제 몰두해야 되고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약간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좀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뭐 좀 언급을 안 하고 또 입장을 또 밝히지 앞으로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뭐 밝히지 않을 겁니다. 뭐 얘기해봐 뭐 별로 뭐 좋은 일도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성 의원님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재구속이 정치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영향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이 3대 특검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특검의 성과나 그동안 불공정성 이런 논란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영향을 받아요.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 불공정 논란이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면 결국 추천자의 책임론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재판이 계속 뭐 그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가 이어지면 그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은 연상작용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손해는 지금만큼은 아니어도 앞으로도 계속 불이익은 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특검이 과연 국민의힘의 그 내란 동조 혐의 뭐 이런 이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냥 동조는 무슨 동조냐 이렇게 그냥 물리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의 계엄 해제 본회의 부분을 사실은 뭐 막으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결정, 변수들에 따라서 정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전부 그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도 다 연관되어 있는 수 없는 문제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이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정치 편향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또 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해서 공무원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인데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제 국무회의 배제 결정 좀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별로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애초에 배석자한테 발언권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하고도 내가 같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좀 시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너무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뒤늦게 아예 그냥 배석자 명단에서 지금 제외시켜 버렸는데. 네. 아니 이걸 또 뭐 감사원에서 뭐 주의 경고 뭐 이런 조처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배석자에서 빼버리는 이것도 별로 보기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뭐 국민 보기에 피곤한 모습 보여주고 또 아예 배석자에서 빼고 이게 왜 이렇게 진전이 됐는지 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이 질문도 드릴게요. 그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고 이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내년 8월 24일까지다라면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이 상황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뭐 임기가 있는 기관장인데 사퇴하란다고 그냥 사퇴하겠습니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뭐 기관장 민주당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사퇴해라 사퇴 안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퇴하란다고 사퇴할 이진숙 위원장도 아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송통신 정책하고 법률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법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방송하고 통신 관련 업무를 방통위원회 쪽으로 좀 몰아주면서 현재 방통위원 정원이 6명인데 그걸 9명으로 늘리고 네.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제 중단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고 법안 공포가 되면 이 법률 부칙에 따라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안 개정으로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현재 여러 가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포함해서 이런 아니 행위 국무회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배제하라라고 한 거는 뭐 그거는 그 배석자는 꼭 그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이제 뭐 감사원에서 뭐 주의 처분을 받은 걸 얘기한 거는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위 방송 3법 처리에 대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한 부분 네. 그게 이제 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할 때 보면 자 우리 모두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한 걸 보면 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 뭐 이런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그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다만 뭐 권한은 맞지만 국민들 눈에 이거 듣기 싫은 얘기 했다고 그 이제 다음부터 국무회의 나오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게 과연 그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느냐 하는 건 계속 논란이 뒤따를 걸로 봅니다. 듣기 싫은 발언을 안 듣겠다라기보다는 왜곡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왜곡 발언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이죠. 네. 그 뭐 왜 왜곡 발언입니까? 그 얘기 한 그대로 국회 과방위에 와서 보고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왜곡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논란거리죠. 이진숙 위원장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여권에서 법안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겠다. 뭐 그러면 뭐 지금 국회 의석은 국민의힘이 소수니까 아마 당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도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자녀 조계 유학 논란,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이 이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여러 이제 몇몇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부터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거 뭐 국민의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다. 그렇죠. 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지금 뭐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장관 기준이 뭐냐? 기준을 좀 밝혀라 이렇게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좀 다르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어쨌든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장관은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그냥 장관 임명 강행하고 지금 계속 그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장관 후보자들 중에 몇 분은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교육부 총리가 하필 무슨 논문 표절, 또 뭐 자녀 조기 유학 뭐 이런 거, 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갑질, 이게 이 정권 속에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됐다가 아니 공직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낙마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기는 해야 할 텐데 아마 이거 뭐 저는 낙마 없이 데려가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이게 무리해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그 부담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장관이 지금 몇 명을 임명을 하는데 그중에 낙마자 한 명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뭐 낙마자가 나오는 거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낙마자가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 관련한 이야기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네요.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은 그냥 뭐 사과하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연구윤리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초중등 대학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사실은 뭐 연구윤리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는 뭐 그걸 단죄하거나 뭐 이런 거를 교육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한 게 명확한데 왜냐하면 이 논문 표절은요 요새 그 표절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 %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뭐 무슨 공방 이게 아니고 딱 갖다 논문 넣으면 뭐 45% 뭐 이렇게 해서 20% 이상만 중복이 되면은 표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명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반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오늘 또 나온 의혹은 뭐 가로채기 의혹까지 있어요.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과거에도 보면 몇몇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있어요. 그 낙마 사유가 바로 논문 표절 때문이에요. 네. 교육부 장관은 그만큼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요. 아마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하나만 가지고서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전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을 이제 좀 오늘 이슈로 다뤄볼까 하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정청래, 박찬대 2파전으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지만 또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 2028년 총선까지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제 진짜 찐명이냐 이 경쟁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연임 문제를 지금 하는 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이 지방선거 결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대표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일단 내년 6월까지.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혀 임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때 가서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죠. 이번에 되는 사람이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가질 가능성 글쎄요, 저는 뭐 별로 높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다음 총선은 배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쪽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높아요. 네. 그리고 흐름을 보면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한 55%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박찬대 의원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 현역 의원들 또 대의원 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좀 강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역전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상황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비슷한 건데요.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워낙 인지도 내지는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집권당 그 대표 선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주변에는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아직 뭐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렇게 뭐 결정의 순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권리당원이나 아니면 대의원들이 결정의 순간에 임박해서는 명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박찬대 의원이 추격이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8월 19일 전당대회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인데 아직 당대표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까요? 뭐 날짜는 확정이 된 거 아닌가요? 8월 19일이요? 그럼 확정이 된 걸로 청주에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안철수 의원하고 두 사람이 했는데 네. 사실은 뭐 그 사람들보다는 이제 과연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뭐 이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신예로서는 장동혁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대선에서 졌는데 네.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여기에 뭔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2021년 이준석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겠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하고 대표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 중인데 최근 며칠 전에 만나본 분들 얘기로는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너무 빠르다 시기가. 지금 특검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대표 출마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무튼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 비상계엄과 또 탄핵, 이 대선 참패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 출마하든 관계없는데 뭔가 이변이 일어나야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듣고 두 분의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듣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꼭 이렇게 제왕인 걸로 착각을 하다가 망한 전직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바로 그 문제에 걸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윤석열 전임자한테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네.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명심해야 되고요. 대통령 권력보다 훨씬 무서운 게 민심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 의원님. 오늘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박찬대 의원이 본인들의 그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네. 자 앞으로 뭐 비전을 발표한 거죠. 그걸 보면 사실 집권당 대표로서 결국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뭐 옹이하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져요. 전체적인 네. 톤이.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뭐 과거에 이제 여러 경계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여의도 출장소 부활 예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대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